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뒤쪽 부분 버튼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이 아니라 잭이죠. 네, 이 부분하고 요거 두 개를 락 걸고 다른 건 다 숨겨보도록 하죠. 뒷부분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프론트에서요. 센터 프롬 렉탱글러로 센터에서부터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둘게요. 그 다음 센터 서클이죠. 서클 이렇게 잡고 트림 자르고 조인합니다. 아래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렸네요. 자, 라이트에서 적당한 위치를 잡으시고 그대로 익스트루드 해볼까요? 이렇게 길게 익스트루드 해보죠. 자, 교차되는 구간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가 형성이 되겠죠? 네, 살짝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쪽이 좀 너무 좁죠? 살짝만 내리고요. 한 칸만 내리겠습니다. 네. 자, 락을 풀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집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차집합을 하면 양파 두 개를 다 잡고요. 두 개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양파 엔터 칼 딜리트 인풋 예스 하시면 자, 이 부분의 엣지를 또 따로 다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머리를 쓰자면 이 칼 자체에다가 알값을 넣어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알값 전체를 한 1 정도? 네, 1 정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엔터 자, 1을 넣었습니다. 자, 속인 것을 빼보고요. 이제 이대로 차집합 시키죠. 양파 엔터 칼 딜리트 인풋 예스 하게 되면 알값이 들어가 있는 채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알값을 넣어야 되는데요. 자, 알값 자, 여기 보시면 자, 레일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레일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네, 이 알값에 대한 형상을 우리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이 각이 지금 둔각이죠. 둔각인데 반면에 여긴 또 직각이네요. 여기는 또 둔각이죠. 둔각인데 여긴 각이 굉장히 큰 둔각이고요. 여기는 조금 작은 둔각. 또 반면 여긴 또 직각입니다. 한 엣지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면 자체에서 이루고 있는 각들이 전부 다 다른 상황이네요. 그쵸? 자, 이 부분은 분명히 90도고요. 그쵸? 여기는 또 옆에서 보면 굉장히 큰 둔각이고요. 자, 이렇게 각의 변화가 큰데 한 엣지로 묶여 있을 때는 자, 기본값 R값을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칼을 1로 넣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쵸? 만약 아까 그 칼에서 예를 들어 0.5를 줬다면 여기도 0.5보다 작은 값으로 주셔야 할 값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칼을 1로 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1은 똑같은 1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0.8 정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클릭 이렇게 잡아보시면 지금 현재 레일 타입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으면 기본값은 롤링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롤링볼을 한번 일단 넣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기 형태를 보십시오. 보면은 둔각은 어때요? 살을 좀 작게 잡아먹어서 이렇게 작아지고요. 여긴 좀 큰 둔각인데요. 좀 덜 잡아먹죠. 직각은 또 살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각이 크면 그렇죠? 직각인 경우와 둔각인 경우 그리고 예각인 경우 이 구를 같은 알값을 넣어도 살을 잡아먹는 크기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개념에 대한 연산법이 바로 롤링볼 연산법입니다. 롤링볼은 그렇게 연산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각이 어떻든지 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규격의 R값을 동일하게 넣고 싶다. 자,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 할 때는 레일 타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R값 한번 넣어볼게요. 레일 타입을 클릭 자, 잡고 레일 타입을 여기에는 디스크 비트윈 레일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비트윈 레일스,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자, 레일 타입을 바꿔서 한번 넣어보죠. 그럼 어떤가요? 자,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설명은 제가 지금 드릴까 합니다. 레일 타입에 대한 세 가지 여건 연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있는 거 잠시 숨기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각을 다 그려봐야겠네요. 자, 먼저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게 90도죠. 이렇게 하게 되면 135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45도가 되겠네요. 이거 아래로 좀 내리고요. 정도. 둔각은 뒤로 이렇게 밀어 넣겠습니다. 자, 이것을 로프트 해보죠. 복사를 해서 임시로 커브를 하나 레이어에 넣고 색상을 바꿔 놓도록 할게요. 원하는 설명을 위해서요. 템퍼러리죠. 자, 이렇게. 자, 먼저 R값 주는데요. 자, R값을 줄 때 우리가 롤링볼 줘보도록 할게요. 자, 3 정도로 한번 넣어보죠. 3. 엔터. 위에 오시면 레일 타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크 프롬 엣지, 롤링볼, 비트윈 레일스. 자, 롤링볼 가장 기본값으로 되는 롤링볼 먼저 해보죠. 롤링볼로 연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연산이 떨어지네요. 자, 이 롤링볼은 말 그대로 R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이 R값 자체가 전부 3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3이라는 R을 집어넣어서 이런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 재보면 그 사이즈를 한번 제가 직접 재볼게요. 자, 재보시면 자, 3이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재보죠. 2.99 뭐 오차값이 약간 있긴 하는데요. 자, 3 오차가 좀 많이 나네요. 자, 3 정도가 나오죠. (3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롤링볼은 R값을 기준으로 넣었다. 보시다시피 레일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각이 작은 부분을 R을 많이 잡아먹고 있고요. 각이 큰 둔각은 또 살을 적게 잡아먹고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죠. 똑같이 3을 집어넣었고요. 레일 타입을 이번에는 디스크 비트윈 레일스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어느 정도 레일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계산 연산 방법은 바로 이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 바로 이 거리를 연산해서 컴퓨터가 R값을 넣는 방법입니다. 한번 재볼게요. 이걸로 한번 재볼까요? 인터섹션 점으로 이렇게 재보면 3이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재보시면 여기도 3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연산법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레일 길이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건 R값 개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똑같이 3을 넣고요. 레일 타입을 이번엔 디스크 프롬 엣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크 프롬 엣지는 오히려 둔각이 살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결과를 만듭니다. 자, 이 연산 방법은 어떠한 연산이냐면요. 자, 이건 R이었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레일과 레일 사이의 거리 비트윈 레일스였습니다. 지금은 디스크 프롬 엣지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바로 이 거리죠. 직접 한번 재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시면 이렇게 3이 나옵니다. 자, 이쪽도 한번 재볼까요? 이 끝에 꼭지점에서부터 인터섹션 점까지 오차가 약간 있습니다. 자,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오차가 좀 많이 나네요. 일단은 같은 3으로 연산이 된다. 어떠한 계산이냐면 바로 이 끝 망곡점에서부터 레일을 만드는 레일 끝까지 디스크 프롬 엣지입니다.
디스크 프롬 엣지, 그 다음 between else, 롤링 볼, 이 세 가지가 연산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엣지를 선택하면서 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맞는 것인지.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상을 의도하는 대로 만들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지워버리고요.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형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between els로 해야 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between els를 쓰는 것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혹은 R값이 안 들어갈 때 이 레일 타입을 바꿔서 다 시도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컴퓨터가 연산을 못하는데 또 다른 레일 타입은 연산이 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서페이스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럼 뒷부분에 버튼을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두 개의 솔리드로 끌고 다른 건 다 숨기도록 하죠. 자, 뒷면입니다. 서클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다음 이 정도 옵셋해서 한 0.8 정도 이렇게 복사를 하죠. 자, 복사를 이렇게 하고요. 또 옵셋을 할까요? 여기는 1 이렇게 잡아보죠. 미러 시키겠습니다. 좌우 대칭일 때는 미러만 한 게 없죠. 네. 자, 그 다음 전부 다 바깥쪽으로 일단 빼놓을게요. 자, 여기서 큰 것들만 일단 잡습니다. 큰 것들만 다 잡아보죠. 그리고 그대로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적당히 집어넣으시고요. 가장 애매한 거네요. 적당히. 너무 깊게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짧게도 말고 이 정도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빼보죠. 너무 깊게 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락 풀게요. 이번에는 자, 이 두 덩어리를 함께 자르셔야 됩니다. 자, 블린 스플릿 해보죠. 양파 엔터, 칼 엔터, 칼 지우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숨겨볼까요? 숨겨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가운데 이제 작은 것들을 잡을게요. 작은 거 여기는 잡지 않고요. 작은 것들만 잡겠습니다. 펀칭 하죠. 차지팝, 양파, 엔터, 칼, 딜리트 인풋, 예스. 그럼 구멍이 쭉 뚫리네요. R값 넣어볼까요? 0.2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전부 집어넣었죠. 빼고 숨기고 R값 0.2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여기도 넣어야겠네요. 자, 숨긴 거 빼보죠. 이렇게 됩니다.